안녕하세요. 저는 녹색병원에 근무하는 윤간우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농업 조사와 관련돼서 특별히 이런 농업 활동, 뭐 좀 그런 또 건강, 안전, 사고와 관련돼서 설문 작성에 필요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는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올해도 이제 12년째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올해 조사에서 조금 예전에 문항에서 크게 조사하는데 좀 어려웠던 문항 또는 좀 활용이 어려웠던 문항들은 이번 조사에서 좀 과감히 뺐고요. 꼭 필요한 문항 위주로 좀 이제 조사 문항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문항 한 문항마다 조사의 중요성이나 그 조사의 결과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조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좀 꼼꼼하게 문항 하나하나마다 조금 정확하게 이런 정보를 얻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문항 14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침서가 없어서 그 지침서 요 문항 14번에 나오는 거부터 좀 같이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문항 14번은 농기계 사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원 선생님들께서 꼭 좀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가 농업인들이 어떠한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지, 농기계 종류, 또 농기계의 특성, 이런 것들은 미리 조금 공부하고, 뭐 그렇다고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는 내용이니까 공부해서 좀 머릿속에 두고 요 조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이게 본인이 이제 1번부터 15번까지의 농기계 중에 2020년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사용한 농기계가 있으면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앞서 그 가구원마다 이미 이제 설명이 되었겠지만 이제 성명을 적게 되고 그 컬럼에 따라서 문항들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작년에 이제 경운기를 뭐 되게 앞에는 남성이고 뒤에는 여성이 올 텐데요. 남성 농업인의 경우에 경운기를 사용했으면 체크하고 여성 농업인은 경운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제 빈칸으로 남겨두고 이렇게 이제 문항이 진행이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농기계가 농업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여서 사용 빈도에 따라서 좀 배열을 했기 때문에요. 질문을 할 때 이제 뭐 2020년에 농기계를 사용을 하셨는지, 사용했다면 어떤 건지 듣고 체크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하나씩 뭐 농업인이 그런 적 없다 또는 이게 불분명하게 답을 한 경우에는 하나씩 읽어가면서 해당 농기계를 사용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15번의 경우에는 14번이 농기계 사용 여부가 질문의 목적이었다면 15번의 경우에는 해당 농기계를 조사하는 가구에서 소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중에 고가의 농기계들은 농업인들이 직접 구입하지 않고 대여해서 빌려서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빌려서 쓰거나 소유해서 쓰거나 사용을 했으면 요 14번 그리고 14번-1의 그 종류를 체크한다면
15번은 해당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16번의 경우에는 농업인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농기계가 경운기와 트랙터인데요. 많이 쓰다 보니까 농업 사고의 절반 이상이 실은 경운기와 트랙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해당 농기계에 안전장치가 있냐 없냐가 농업인 사고 예방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6번 문항은 경운기의 경우에 갖추어야 할 꼭 필요한 안전장치 5가지, 트랙터의 경우에도 꼭 필요한 갖추어야 할 안전장치 5가지를 저희가 열거를 하고, 가지고 있는 농기계에서 이 필요한 5가지 안전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긴 하는데 제대로 작동하는지 고장났는지 구분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경운기나 트랙터가 보유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는 이 질문이 그냥 스킵하는 질문이 되겠죠. 안전장치는 저희가 그림으로 표기를 해서 실제 농업인들한테 이 조사 문항을 질문할 때는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진행하면 더 쉽게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농기계에서 우선은 전조등, 어두울 때 비춰주는 전조등이 있는지,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벨트가 있는데 이 벨트에 손을 끼거나 감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카버가 부착되어 있는지, 그리고 경운기에 연결되어 있는 적재함 또는 트레일러 또는 트레라,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데요. 이 적재함에 경광등, 사이렌처럼 불이 번쩍번쩍하는, 그래서 후방 차량이 앞에 경운기를 인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또 뒤에 야간 반사판, 불이 비춰졌을 때 번쩍일 수 있는 반사판이고요.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할 때 후방 차량이 알 수 있는 방향 지시등, 요 5가지가 이제 경운기를 농가에서 가지고 있다면 이 5가지 장치가 있는지 제대로 작동했는지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트랙터도 유사한데요.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운전석에 자동차의 지붕처럼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떨어지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게 안전 프레임 또는 안전바 또는 루프라고 불리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바나 지붕 덮개, 운전석 덮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외에 안전벨트, 반사판, 경관등, 전조등, 요거를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의 경우에는 농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농약이 중독됐을 때 치명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농약 중독도 중요한 저희가 조사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독과 관련돼서 우선은 농약을 쓰고 있는지, 농약을 사용할 때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농약을 사용할 때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는 착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농약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농약 사용 여부와 관련돼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가이다 라는 경우는 이 2문항을 스킵하면 되고요. 2번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써서 그 사람한테 농약 치는 걸 시킨다, 또는 최근에 드론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요 드론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통해서 농약을 사용하는지,
세 번째는 직접 농업인이 사용하는지, 또 네 번째는 직접 농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변 바로 옆에서 농약 살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작업 역시도 농약 중독의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대개 조사를 하게 되면 한 가구당 남성 농업인, 여성 농업인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 경우가 절반가량 될 텐데,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주로 직접 살포함이 될 테고, 여성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보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번갈아 하게 되면 5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농약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듣고 해당되는 걸 찾아주시면 되고, 지침서에 보면 살포하는 방법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보시고 농업인이 말씀하시는 사용 방법들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의 경우에도 농약 살포 중에 착용하는지 착용하지 않는지 각각에 대해서 이 농약 중독은 호흡기뿐만이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가 돼서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보호 그리고 호흡기 보호와 관련된 보호구입니다. 장갑, 보안경, 모자,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방호복 입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 농약의 경우에도 그에 해당되는 방제복을 입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농약 중독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는지, 장화, 마스크 각각에 대해서 착용하는지 착용하지 않는지 질문인데, 항상 착용하는 거 말고 중간중간만 뭐 하여튼 착용한다 하더라도 작년에 했을 때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에서 착용하는지 착용하지 않는지 듣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부터 22번까지는 농업인 안전과 관련돼서 농업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20번은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21번은 주관식 오픈 문항인데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걸 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농업인이 기술하는 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험하면 안전에 대해서 본인은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부터는요. 주로 이제 저희 이 설문 문항의 구조가 결국은 농업인이 일하면서 얼마나 다치는지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치는 거와 관련된 위험 요인이 어떤 게 있고, 그런 위험 요인에 노출되더라도 스스로 안전한 행동을 하는 농업인은 또 얼마나 있고, 그래서 위험 요인과 안전 행동 그리고 사고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문항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후에 나오는 문항들은 농업인이 얼마만큼 안전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안전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불안전한 행동을 해서 사고가 얼마나 생기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앞서 농기계 농약은 이제 위험 요인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첫 번째는 이 어두운 상황에서 농사를 지을 때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또는 해가 지고 나서 농작업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24번도 똑같은 상황에서 농기계를 얼마나 자주 운전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크게 뭐 어려울 것 같진 않고요. 문항이 25번에는 이 교통사고와 관련돼서도 농업인이 보행 중에 또는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나 또 농사 짓는 곳 주변에 이런 교통사고
예방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본인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된 시설로 신호등, 횡단보도, 과속 방지턱, 교통안전 표지판, 도로 가로등의 단속 카메라, 이렇게 6가지 시설들을 언급을 했고요. 해당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농업인한테 이제 얻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26번의 경우에는 사다리인데요. 농업인에서 이제 사고의 종류를 보면 두 번째로 많은 사고가 추락 사고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농업인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 두 번째를 차지하는데요. 그 추락 사고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사다리 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질문이고요.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그리고 농사이, 우리 조사의 대부분의 기준 시점은 작년 2020년이 기준 시점인데, 요 26.1 문항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다리를 사용하다가 다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 조사 시점의 기간 차이가 좀 있게 되는 거죠. 27번의 경우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농업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이런 행동 또는 이런 농작업 활동을 했을 때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10가지 위험 행동을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농업인이 얼마나 자주 하는지 파악을 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위험 행동 순으로 정책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위험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파악하는 질문이고요. 뭐 이것 때문에 사고가 생긴 사람만 조사하는 문항은 아닙니다. 해당 문항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파악하는 문항이고요. 그림과 함께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1번의 경우에는 작업화가 아니고 주로 슬리퍼나 고무신을 신고 작업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항상 이런 신발을 신고 하는 경우는 사고 위험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사고 경험과도 연결되어 수 있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농업인이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사다리 작업을 할 때 안전한 작업은 첫 번째, 두 번째 아래인 세 번째 칸을 딛고 하는 작업이 안전한 작업입니다. 아무래도 요 정도 딛게 되면 무릎까지는 요 사다리를 통해서 지지할 수 있어서 균형을 잡기가 훨씬 용이한데, 첫 번째, 두 번째 발판을 밟고 작업을 하다 보면 균형 잡기가 어렵고 추락 위험이 그만큼 더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다리 작업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작업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사다리 작업을 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해당 없음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술을 드시고 한 적이 있다. 네 번째는 이 경운기 뒤에 아까 계속 나오는 요 뒤에 걸 적재함 추레라라고 하는데, 운반칸 여기에서 앉아 가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실은 종종 생깁니다. 아주 자주. 그래서 실은 이 적재함에 사람이 타서는 안 되는 건데, 아무래도 농업인이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경운기에 타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번의 경우에는 이런 적재함에 타고 이동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5번의 경우에는 실제 길이 아닌데
빨리 내려가거나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길이 않은 곳을 오르거나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농기계 운전한 경우에도 이 경운기 자체가 시속 한 10km 정도입니다. 근데 제한 속도 60km 도로에서 10km 경운기가 운행을 하다 보면 후방 차량이 이 속도감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 그 높은 속도로 달리다가 후방을 추돌해서 농업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실은 1년에 수천 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농기계를 빨리 달리는 도로, 4차선, 60km 이상 도로에서 얼마만큼 운전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질문이고요. 7번의 경우에는 풀을 깎기 위해서 예치기라는 농업 기계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사용할 때 주로 다치는 경우가 요 풀을 자르는 톱날에 베어서 다치는 경우는 적고, 이 톱날이 자르다가 돌을 치면서 튕긴 돌이 얼굴이나 다리, 뭐 팔, 요런 거에 이제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치기를 쓸 때는 안면과 다리에 대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는데, 이걸 착용 안 하고 위험하게 예치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8번째는 트랙터 자체의 농업기계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 1m 정도 높습니다. 운전석이. 그러다 보니까 운전석에서 내려올 때 이 발판을 디딜 때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내려올 때는 농업인이 뒤를 돌아서 운전석을 보고 내려와야 되는데 앞을 보고 내려오다 보면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지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안전벨트를 하는지, 핸드폰을 사용하는지, 이런 위험 행동들도 하나씩 하나씩 물어봐 주셔서 좀 정확하게 정보를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8번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이게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어깨나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무겁다는 기준이 실은 20kg입니다. 일반 산업에서도 대부분 뭐 한 4, 50대, 3, 4, 50대 젊은 노동자들도 이 들고 드는 제품을 20kg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반 산업의 기준이거든요. 대부분 택배 물품이나 뭐 이런 킥 서비스 물품도 20kg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농업인이 사용하는 비료나 여러 가지 농자재들은 대부분이 20kg이다 보니까 이거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거나 어깨를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 농업인이 요 20kg를 10kg 소포장 단위로 줄이는데 얼마만큼 동의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 10kg로 줄이는데 동의하시는지, 혹 이전까지 이렇게 20kg 이상의 무거운 비료나 농자재를 들다가 다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29번의 경우에는요, 농기계 사고 중에 교통사고도 많지만 교통사고 말고 혼자 운행하다가 논길에서 또는 이렇게 논으로 내려가는 출입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도 교통사고 못지않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전복될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는 요 길이 좁습니다. 농기계에 비해서 길이 좁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옆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게 농기계 전복 추락 사고의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경사가 급하다 보면 올라가다가 뒤로 전복되거나 올라가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들이 또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급경사입니다. 세 번째는 요 길 자체가 포장이 안 돼 가지고 돌이나 여러 가지 비포장으로 인해서 전복되는 사고가 있고요. 네 번째는 커브 기관의 이 커브 회전 구간이 너무 급해서 급 커브 길이어서 회전하다가 전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로가 파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복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요 5가지가 농기계가 길을 다니다가 전복되는 사고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하나가 농업인의 상황마다 어떤 게 주요 원인인지 다 다르기 때문에 농업인마다 어떤 게 제일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전복되는 장소를 농도, 마을 길입니다. 농도에서는 왜 생기는지, 왜 농업기계가 전복된다고 생기는지 5가지 중에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골라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논이나 길에서 논이나 밭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 여기서 이제 전복되는 사고는 또 어떤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농업인한테 그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앞에 문항과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농작업을 하면서 이런 농업기계 운전 사고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이제 또 다시 한번 요 조사해서 묻게 됩니다. 그리고 30번 문항의 경우에도 이제 농업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인데요. 일반 자동차는 뭐 5년마다 3년마다 이렇게 정기적인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장난 차량이 길에 다니다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정기 검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농업기계에는 그런 정기 검사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난 농업기계를 몰고 다니다가 본인이 다치는 경우 또는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정기적으로 고장난 농업기계가 다니지 않도록 하는 정기 검사가 필요한데 자동차처럼, 그래서 농업인이 이후에 이런 농업기계에 대한 정기 검사라는 제도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몇 년마다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31번의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농약 칠 때 이런 방제복이나 하여튼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보호구들이 있는데 31번은 작년 기준으로 농업인한 농사 짓는데 필요한 보호구를 구입했냐 구입하지 않았냐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만약에 2019년에 구입했으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1년 단위로 얼마만큼 농업인이 안전 물품을 많이 구입하는지 알기 위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작년에 작업화 구입한 적이 있는지, 방제복 구입한 적이 있는지, 이 칼이나 낫 사용 시에 배임 방지를 위한 안전장갑을 작년에 구입했는지, 저희가 아까 그림에서 살펴본 경운기나 트랙터 등의 교통사고 예방 물품을 작년에 구입하셨는지, 그리고 또 앞서 살펴본 예치기, 풀 자르는 기계를 사용할 때 필요한 보호구를 구입했는지, 그래서 1번부터 5가지의 안전 예방 물품을 구입했냐 구입하지 않았냐, 또는 내가 돈 주고 사진 않았지만 어디서 지원은 받았다, 이렇게 3가지로 농업인한테
그 답을 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조사에서의 뭐 거의 3분의 2 앞에 것까지 합치면 3분의 2를 차지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고가 있었냐 없었냐, 있었으면 어떠한 사고가 생겼느냐, 이 사고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 조사 문항, 수십 문항 중에 제일 중요한 문항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요 32번, 33번, 32번입니다. 32, 32.1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선 32번은 그러니까 작년에 다쳐가지고 일을 못했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다쳐서 일을 못하거나 치료를 받았다면 다친 이유가 농작업 때문인지, 그래서 농작업과 관련된 사고 1번으로 체크가 되면 이후에 추가 조사표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32번에서 없다, 32.1에서 2, 3, 4에 해당이 되면 이제 조사는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개 퍼센테이지가 있다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몇 퍼센트 정도냐? 10% 정도 될 겁니다. 그 이하일 수도 있고요. 근데 본인이 조사를 하다가 100명 했는데 나는 두세 명만 이게 나왔다 하면 실은 조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균보다 훨씬 낮으니까요. 만약 기존의 재해율이 보다 이번 조사에서 재해율이 많이 떨어지거나 또는 아주 높게 되거나 한 경우는 이번 조사가 실은 실패한 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율에 맞춰서 조사가 진행되면 절대 안 되겠지만 본인이 조사를 하면서 건수가 많다, 적다 좀 판단을 해서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사를 잘 하고 있는지 해당 책임자 선생님이랑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2번의 경우에도 실은 농업인이 본인이 다치거나 사고가 생겼던 일은 좀 창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또 자기가 좀 죄를 지었다고도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픈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없다라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후에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생기진 않나, 그런 걱정도 하셔서 답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32번 문항을 물어볼 때는 이 조사를 할 때 절대 이후에 불이익이나 이런 게 아니고 조사를 통해서 사고 당하신 농업인들한테 결국은 이후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니 처음에는 작년에 다쳐서 일 못하거나 치료받은 적 있어요? 라고 질문했는데 없다 라고 하면 조사원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조사를 끝마치지 마시고요. 없다라고 했을 때는 몇 번 다른 방법으로 좀 질문을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심하지 않는 경우, 뭐 살짝 손이 비인 것 같은 경우를 얘기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하든 또는 심하지 않든 다친 적 있는지, 또는 뭐 병원 간 적 있는지, 조금 원인을 지칭해서 일하다가 농기계나 농기구 사고 난 적은 없는지, 또는 일하다가 다쳐서 일을 중단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농작업 사고 형태 중에 가장 많은 게 넘어지거나 미끄러진 거,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농기계 사고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은 없었는지, 이 중에 한 두세 번은
다양하게 질문을 던져서 확실히 없는지 확인하고 조사를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그렇게 좀 정확하게, 하여튼 발생한 사고는 이번 조사에서 다 밝혀낼 수 있도록 요 설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하면 이 사고가 농작업과 관련된 건지, 관련 없는 건지, 싸우다 다친 건지, 뭐 자해인지, 이런 내용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식사 준비하다가 칼에 베었다. 이거는 농작업과 관련 없는 사고니까 2번입니다.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 이것도 관련 없는 거죠. 비가 오는데 집 수리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것도 관련이 없죠. 근데 대신에 비가 오는데 집이 아니고 축사. 이거는 농업 활동에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농업 활동에 필요한 시설 보수도 넓게 봐서는 농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작업과 관련이 있다는 건 단순히 농작업 하는 것 자체뿐만이 아니라 준비, 이동, 정리, 포장, 판매, 농기계나 농기구의 점검, 정비, 또 장치나 시설의 유지 보수, 이런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이 상황에서 사고가 생겼으면 농작업 관련 사고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없는 경우는 이제 종결이 되고요. 있는 경우는 그럼 이제 추가 조사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제 한 30여 분 정도 추가 조사표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 조사표에서 이제 그런 사고가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그런 사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문단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주관식으로요. 쭉 듣고 그 듣는 대로 정리를 하는데 요 5가지 내용이 꼭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은 논에서 넘어졌어요. 그쵸? 그림에서 넘어지다가 팔을 논 위에 있는 시멘트에 찧어서 다쳤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이제 표현을 하면 그냥 일하다가 넘어져서 팔이 다쳤어 라고 하면 그 내용만 듣고 이 상황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적어 주셔야 하는 내용은 최대한 좀 자세하게 적어서 요 내용만 보더라도 어떻게 다쳤다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게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밀하게 적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5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70대 초반 여성 농업인이, 요거는 뭐 앞에 정보가 있으니까 안 적으셔도 되겠죠. 5월 초순 오전 11시경 언제가 있고 어디서 논에서 무얼 하다가 논의 가장자리에 모심기를 하다가 뭐 때문에 그랬냐, 모심기를 하는데 농기구 이게 모서리 있으니까 농기구를 쓸 수가 없어서 수작업으로 하다가 뒤로 미끄러졌다. 그래서 어떻게 다쳤냐, 시멘트 부분에 팔꿈치를 부딪혀 부러졌다. 이런 내용을 듣고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다쳤구나 라고 예상이 듭니다. 다음 거 볼까요? 10월 중순 오전 11시 언제는 되고 어디서 집 마당에 위치한 축사에서 되고 무엇을 하다가 소의 오물을 제거하다가 무엇 때문에 뒤로 넘어져 어떻게 다쳤다? 허리를 부딪혀 골절됐다. 뭐 어찌 보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만 궁금한 건 뒤로 왜 넘어졌는지 그 이유가 없습니다. 대개는 이때는 이제 질문, 왜 넘어지셨어요? 네, 농업인이 이제 바닥에 소의 오물이나 분뇨가 있는데 이걸 밟아서 미끄러졌다. 또 그때 마침 슬리퍼를 신고 있어가지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졌다. 이런 식의 무엇 때문이라는 게 농업인들한테
얻어서 구해야 됩니다. 요게 보시면은 나무에서 뭘 따다가 사다리 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아까 위험하다고 한 첫 번째, 두 번째 칸에서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술하면 언제 나와 있고 어디서 과수원에서 뭘 하다가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 중에, 그렇죠? 어떻게 다쳤다? 떨어져서 얼굴 부위에 손상이 생겼다. 그럼 여기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과수원이 너무 크게 뭐 다양한 종류의 과수원이 있으니까 무슨 과수원이냐? 배나무 밭이었다. 작업 중이라고 했는데 무슨 작업이냐? 실은 이렇게 비닐봉지로 배를 싸고 있는 또는 신문지로 배를 싸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왜 떨어졌냐? 여기서는 이제 추락한, 떨어졌다는데 무엇 때문에 떨어진 거냐? 사다리 맨 위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문항에서 해당되는 사고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기술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온전히 조사원 선생님들의 좀 미리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요 지침서를 좀 한 번 더 읽으시고 공부해야 되고, 요 내용을 얻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제 농업인들한테 정보를 얻어야 되고, 정보들을 보면서 궁금한 내용들은 질문해서 부족한 정보를 채워야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만 좀 잘 기술이 되면 이후의 문항들은 이 내용들을 체크 하는 거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고 도대체 어떻게 다쳤냐, 이 다치는 상황들을 개요들을 적어 주시고 이후 문항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그 내용에서 이제 조사표를 보면 뭐 언제 다쳤다, 몇 시에 다쳤다, 날씨가 어땠다 있는 거고, 4번의 경우에는 다친 장소인데 크게는 집, 도로, 논, 밭, 과수원, 비닐하우스, 축사, 기타인데 그걸 조금 세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경우에는 비포장인지 포장된 건지, 일반 도로, 왕복 2차선 도로인지 파악하면 되고요. 논의 경우에는 논으로 들어가는 진출입 논지, 그리고 논을 경계 짓는 논두렁인지, 이 논두렁 자체가 좁아 가지고 여기 위를 다니시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논두렁인지, 그리고 실제 논인지, 밭의 경우에도 밭으로 들어가는 진출입 논지, 밭인지, 과수원은 뭐 경사가 졌는지 평지인지, 시설 축사는 시설 안 축사 아닌지 바로 바깥인지 구분해서 장소들을, 요거 역시도 아까 문항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하면 해서 옮겨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추가 조사표에서 실은 제일 어려운 게 어떻게 다쳤냐입니다. 그게 이제 발생 형태인데 앞서 뭐 떨어졌다, 넘어졌다 그런 내용인데요. 크게 농업인의 사고는 1번부터 14번까지로 이렇게 저희가 구분이 가능합니다. 요 14가지 종류로. 그래서 가장 이제 뭐 중요한 또는 많은 것 순서대로 적었는데, 우선은 교통사고, 앞서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살펴봤죠. 단독 운전사고, 전복, 처박힘 살펴봤습니다. 미끄러짐을 전도라고 하고요. 높은 곳에서 떨어짐, 또 무거운 거 들다가 삐끗하는 경우, 요거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 예를 들면 예치기 쓰고 있는데 날에 돌멩이가 튀어가지고 날아와서 얼굴을 부딪혔다. 요거가 이제 6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7번의 경우에는 날아와서 맞으면 6번인데 고정되어 있는데 부딪혔다. 뭐 예를 들면 가만히 이제 뭐 길을 가다가
손에 뭐 이렇게 농기계랑 부딪혔다. 물체에 부딪힌 경우. 농사 짓는데 트랙터가 후방하면서 농업인한테 툭 쳐서 농업인이 넘어져서 다쳤다. 요게 이제 충돌이고요. 배임 찔림은 날카로운 거, 칼, 낫, 톳 이런 거에 되는 거고요. 회전기계에 감기는 경우도 저희가 아까 잠깐 살펴봤습니다. 농업기계에서 이렇게 벨트 같은 거에 쉽게 손이 들어가서 낀다, 협착이 된다. 요것도 이해 가능하실 거고, 소에 받치는 경우, 뭐 돼지 같은 경우는 잘 물거든요. 농약 중독, 화상, 이제 길거리 보행 중에 교통사고, 기타 이렇게 이제 구분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발생 형태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실은 전체 사고의 뭐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앞에 오픈 문항들을 잘 이렇게 자세하게 디스크립션이 되면 이 문항을 선택하는데 어려울 것 같고, 지침서에서도 다양한 그림이나 사례들을 저희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좀 공부하시고 머릿속에 두시고 조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1번부터 4번까지가 제일 많기 때문에 거의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생겼으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고가 생겼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사고가 생긴 경우는 원인 조사표를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항이 너무 많으니까 부담을 느끼실 수는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조사를 하면 100명 중에 이런 사고가 생긴 경우는 한 10명 정도, 그 중에 농작업 사고는 5명, 농작업 사고 중에 실은 만약에 이런 원인 조사를 작성하는 경우는 3, 4명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문항을 모든 농업인들한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또 적다고 이게 부담된다고 해서 중간에 조금 조사가 게을러져서는 또 더더군다나 안 될 테고요. 요걸 좀 자세히 해줄수록 실은 결국에는 농업인들한테 도움되는 정책이나 제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제 차대차 교통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원인 조사에서 어떤 걸 챙겨야 되느냐? 읽어보시면 다 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그때 어떤 상태였느냐? 직진 중이었느냐? 방향 전환을 하고 있었냐? 후진 중이었냐? 그쵸? 또는 신호받고 대기 중이었냐? 또는 일하려고 세워두고 옆에서 작업 중이었냐? 그 상황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요 이제 상태고, 발생 상황은 다른 차량이 본인을 들이받았다. 또는 본인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형태는 뒤에서 박았다, 앞에서 박았다. 뭐 어렵지 않죠? 종류. 그리고 이 사고가 생겼던 도로의 폭, 도로 형태, 도로가 직선인지 곡선인지, 경사 오르막인지 내렸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나오는 안전장치와 관련돼서 사고가 발생한 농기계에 이런 앞서 그 5가지 안전장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체크해 주시면, 또 있었는데 고장 났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그때 주변 상황이 어두웠는지, 중앙선 침범 사고였는지, 침범 사고면 누가 침범했는지, 사고 나고 나서 이렇게 추락을 하면 이 운전석 지붕이 없기 때문에 농업인이 밖으로 떨어집니다. 더 크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계에서 떨어졌다. 근데 기계에 깔리지는 않았다. 떨어져서 기계에 깔렸다.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생겼을 때 원인조사 문항을 체크해 주시면 요 문항대로 농업인의 교통사고 중에 이런 사고가 제일 많구나.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이제 정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단독 운전사고다. 역시 뭐 아까 농도, 길이나 진출입로에서 처박히거나 전복되는 사고를 단독 운전 사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고가 있는 경우에 역시 운전 상태, 도로의 상황, 폭, 직선 교차로인지, 선형, 경사, 노면 상태, 그 주변의 추락 방지 시설. 아까 저희가 다 한 번씩 문항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속도의 경우에는 그냥 농업인이 주관적으로 그때는 좀 천천히 달렸다, 또는 그때는 좀 빠르게 달려서 보통이야 주관적으로 말해주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때 그 당시에 사고가 났던 농업 기계에 어떤 고장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건데, 고장과 관련돼서는 역시 요 그림을 보여주시면서요, 요거 중에 그 중에 어떤 게 고장 난 거 있는지 선택해 달라고 해주시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요것도 그 조사표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짐을 많이 싣고 있었는지, 사고 나기 전에 점검은 언제 받았는지, 아예 받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니까요. 또 사고 이후에 떨어졌는지, 아까 같은 질문입니다. 넘어진 경우에는 넘어졌다라는 걸 전도라고 하는데, 넘어진 이유가 어디에 걸려서 넘어진 건지, 미끄러져서 넘어진 건지, 헛디뎌서 넘어진 건지, 뒷걸음 치다가 넘어진 건지, 장소의 경우에는 그 바닥 상태가 우퉁불퉁 파손되어 있는지, 이런 식의 장애물들이 있었는지, 미끄러웠는지, 불규칙했는지, 또 바닥 장치에 뭐 이런 농기구나 농자재 여러 가지가 좀 지저분하게 있었는지, 정리정돈되어 있었는지, 경사가 어땠는지, 계단형인지 기울기였 그냥 경사형이면 완만했는지 급했는지, 그 넘어진 길 자체의 폭이 둘이 걷기 충분했는지 혼자 걷기 충분했는지 좁았는지를 통해서 대략적인 폭을 예상하려고 하고요. 그때 걸음 속도, 신발 종류, 뭐 신고 있었는지, 상황, 어두웠는지, 또는 물건을 앞에 들고 있었는지, 근데 그 들고 있는 물건 때문에 눈이 가려서 앞과 바닥이 잘 안 보였는지, 운반 수레 작업, 운반 수레 끌고 다니다 작업했는지, 등짐을 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전도 사고 시에 조사해 주시면 됩니다. 추락의 경우에는 보통 농업인한테 추락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사다리는 저희가 아까 봤고요. 고소 작업대라고 해서 그냥 임시로 상자나 이런 거 쌓아놓고 작업하는 걸 고소 작업대라고 합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거, 이제 트랙터 아까 내려오면서 떨어지는 거 저희가 사례를 봤었고, 경운기 적재함도 아까 사례 봤습니다. 트럭 적재함, 그리고 사례 안 본 것 중에 요런 이제 고소 작업차가 있는데요. 주로 과수원에서 사다리 자체에 하다 보면은 일도 빨리 진행한다고 하다 보니까 요 작업대에 한 4~5명이 한꺼번에 타서 이걸 쭉 올리고 한꺼번에 이걸 과일을 딸 수 있는 농기계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조금 균형이 안 맞고 해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 작업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망하는 사례가 최근에 좀 늘고 있어서 요거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서 떨어지셨어요 해서 만약에 트랙터 발판에서 떨어졌다 하면 1-1 스킵하고 1-2로 가셔서 체크해 주시는 이렇게 문항이 구조되어 있고요. 사다리에서 빠졌으면 오르는 중인지 내려오는 중인지 작업 중인지, 발생 위치는 어디였는지, 그때 사다리 상태가 전혀 괜찮았는지, 아니면 이게 사다리 자체가 고정되지 않아서 미끄러졌는지, 또는 흔들려서 옆으로 쓰러졌는지, 어디가 파손돼서 같이 추락했는지, 요걸 물어봅니다. 종류는 일자형, 신축형,
A자형, A자 중에 하나는 막대만 있는 A자형 과수원용. 높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판에서 떨어졌다 하면 아까 위험 행동에서도 파악을 했지만 뒤돌아서 내려갔는지, 앞을 보고 내려가는 게 위험한 거죠. 뒤돌아서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 내려가는 안전한 행동이고, 아니면 올라가던 중이었는지. 발판이 미끄러우면 미끄러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발판이 뭐 흙이나 이런 걸로 미끄러웠는지, 또는 오래돼 가지고 발판에 마찰력이 없는지, 또는 발판이 어디가 파손되었는지 이상은 없었다. 다른 뭐 이상은 아예 없었다. 형태는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경사형, 수직형으로 되어 있고 개수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운반 칸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멈춰선 상태에서 요 적재함에서 작업 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동 중에 적재함에 타고 가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차한 상태에서 작업 중에 떨어진 경우는 오르고 내리는 상황이었는지,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난간을 밟고 작업을 했는지, 요 적재함 안에 바닥에서 작업을 했는지, 이동의 경우에도 안에서 서서 이동했는지 난간에 걸터 앉아서 이동했는지, 이런 고소 작업차의 경우에는 이게 딱 멈춰선 상태에서 작업 중에 떨어졌는지, 이동을 하면서 이게 뭐 전복되거나 중심이 흔들려서 떨어졌는지, 그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발생 형태들, 요것들은 그림 보시고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7번의 경우에는 이제 농기계와 관련 있는지, 또 농기계를 직접 했는지 보조 작업인지 그냥 단순히 옆에 타기만 했는지 그런 의미고요. 농기구, 어떤 농기, 그래서 다양한 문항에서 농업기계와 농기계에 대한 내용들은 나오니까 농업기계, 농기구,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사고 발생 상황 그런 것들은 조금 미리 인지하시고 조사에 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딜 다쳤는지 종류 읽어보시면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 때문에 일을 못했다면 반나절 미만, 반나절은 4시간입니다. 다쳐서 4시간 정도 일을 못했다. 4시간에서 8시간 미만, 하루 일을 못했다. 그러면 1일, 그 이상이면 적어주시고, 그 이후에 아예 이제 평생 일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4번이 될 것이고요. 사망한 경우. 치료의 경우에도 그렇게 다치고 났는데 심하진 않아서 그냥 집에서 뭐 얼음찜질만 했다, 집에 있는 파스만 발랐다, 그러면 1번이고, 약국 가서 가지고 약을 샀거나 파스를 사서 했다, 2번이고, 병원 갔다, 2번 했다. 됐죠? 그다음에 본인이 그것 때문에 사용한 돈, 치료비입니다.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지 전체 치료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보험에서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이후에 이런 수행 능력의 감소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주로 이제 문항 중에서 농업 관련된 안전사고와 관련된 문항이고요. 다시 한번 좀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항은 사고와 관련된 리스크, 위험과 관련된 문항 파악이 있고, 뭐 농기계나 그런 거죠. 그다음에 행동과 관련된 안전한 행동, 보호구 착용, 그리고 사고와 관련된, 그래서 작년에 농작업 사고가 생겼는지, 또는 일부 문항에서는 이제까지 농사 지면서 다친 적 있는지에 대한 특정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문항의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건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고가 있었다면 자세하게 디스크립션을 해주셔야 되고,
네 가지 발생 형태에 대해서는 원인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예, 제 건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